네, 오늘 또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인터뷰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까다로운 FOMC 의사록이었네요. 레이더 디시어가 네. 연말이 과연 대차대조표 축소의 종료를 연말에 하겠다는 건지 발표만 그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발표는 하긴 하는데 뭘 발표한다는 건지 이게 지금 월가에서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일단 뭐 국내 언론들은 연말에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를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연말에 발표만 하고 연말에 끝내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 이제 1월 FOMC 의사록의 어떤 중론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거, 비둘기파적인 거 여러 양념이 들어 있는데 워낙에 지금 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매파적으로 봐서 증시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월가의 투심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뭐 비둘기파적으로 마냥 보기에는 또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업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과연 그럼 아무런 이제 근거도 없이 괜히 비둘기파적으로 보다가 또 언젠간 시장을 좀 잘못 읽어서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오늘 결합을 했다 그럴까요? 어쨌든 연말에 뭔가 발표를 하긴 한다는 건데 그게 연말 종료를 그때 가서 발표할 건지 아니면 종료하는 시기를 연말에 발표할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앞으로 뭐 의사록도 많이 나올 거고 이제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월가 현지 전문가들도 솔직히 FOMC 회의로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월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인터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면 이럴 때 한마디 해야지 애널리스트로서 그러면서 맞고 관심도 이게 받고 이제 이럴 때 뭐 연봉 협상에 좀 유리한 고지를 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노코멘트. 자기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섣불리 나섰다가 괜히 틀리거나 너무 잘못 짚으면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새벽 3시 59분부터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네. 딱 마켓워치에 떴어요. 그래서 성명서 내용부터 먼저 쭉 읽어봤는데 저는 사실 로이터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처음에 속보로 연말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따 로이터에서 마치 보란 듯이 수정하듯이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를 연말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연준 관련해서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코멘트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고 해야죠.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가시면 안 돼요. 안 돼, 한참 안 돼. 남았어요. 피로도가 7시 한 15분 정도 피로도인데. 자, 지금 소장님. 꿈 얘기를 다 하셨고 이제 해몽 네. 하셔야 되는 눈에 힘 시간입니다. 빡 주시고 자 저희 본격적으로 코멘트와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스의 피터 부크바입니다. 연준 글로벌 경제 우려 일시정지 모드 최신 자료 일시에서 중장기 조짐 포착 증시와 신용 스프레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 이게 딱 저 글만 읽고는 어떤 내용인지 감히 저희도 사실 알아서 추가적인 설명이 정말 진심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양반도 이제 약간 보신주의로 인터뷰에 나선 건데 보신지. 사실 저에게는 FOMC 의사록 보기 전에도 뭐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보고 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글로벌 경제 우려 때문에 일단 포우즈 일시 정지 모드에 들어갔는데 이게 일시 정지가 아닌 마비 정도로 이거 좀 또 약간 비하적인 표현인가? 아니에요. 일시 정지를 했는데 마비가 와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 나중에. 뭐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거고. 증시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작년에 또 시장 망가지면서 또 얘기 나왔던 게 뭐 국채 금리 역전 현상, 그다음에 회사채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또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증시하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로 길어질 조짐이 포착됐다. 그래서 증시와 신용 스프레드를 보자. 예.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의사록 발표된 이후에 나온 코멘트인 건가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뭔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이분도 조심하는 거죠. 네. 이분도 이제 연봉 협상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나 하고 싶고. 아이 저기 업자끼리 이해합시다 우리. 그래서 소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매파였어요? 비둘기파였어요? 매둘기였죠 매둘기.
연봉 협상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말 까다로웠고 예. 코멘트도 나오기 힘든 시점에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이러한 방향성이 맞다, 이러한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 길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있다는 점 좀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자산운용의 밥 밀러가 한 말이네요. 자, 연준 긴축 탁상 공론에만 3분기를 허비했다. 5월 회의록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이 공개됐고 6월 FOMC 결정, 10월 중단 논의 예상.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표를 이렇게 보신 거네. 좀 더 구체화된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시각 둘 다를 인정하면서 이미 연준이 긴축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놓고서 3분기를 이제 허비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긴 하지만 2.5%까지는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3월 FOMC 회의록이 5월달에 나올 건데 그때 5월에 발표되는 FOMC 오늘 같은 회의록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면 과연 12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할 건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올 연말에 발표를 할 건지 네. 그게 공개될 것이고 그다음에 6월 FOMC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딱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긴축 통화 기조는 언제 끝을 낼 것이다. 금리를 뭐 3.75에서 멈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그러면 언제 긴축,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의 출구는 언제 그럼 우리가 뚫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만약에 여기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10월에 논의를 해가지고 12월에 진짜 연말에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는 너무 또 시장을 스포일드 차일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12월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금리 인상 긴축 간다라고 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 시기를 연말에 발표할 수도 있고 연말에 같이 두 개 다 종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매둘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지금 일단은 봐가지고는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로이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시기상조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부진한 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매파로 가기에도 연준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에는 좀 벌써부터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얘기는 또 연준 매파들로 하여금 계속 또 직무유기를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이슈로. 대차 대조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하방 리스크, 글로벌 경제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다. 네. 이 얘기도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원흉은 유로존하고 중국인데 네. 뭐 중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협상 잘 해결되고 나면은 그동안에 뭐 기저 효과까지 등이 없고 좋아질 걸로 보고 그다음에 유럽은 브렉시트가 핵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은 사실은 미국 그 금융위기 왔을 때 경기 침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보니까 좀 일찍 출구 전략을 시행했다가 조금 다친 케이스이긴 한데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으로 봐도 갑자기 호황이 올 그럴 상황은 아닌 걸로 브렉시트가 없어진다고 해도 브렉시트 잘 해결됐는데 왜 경제 안 살아나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실망이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죠. 네. 아,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좀 복잡했던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 연준에 매달리고 있어서 그런가 더욱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이 진짜 그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그 문장 자체가 저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이제 연준 회의록 보면은 many 혹은 most 이렇게 나오는데 almost most는 좀 almost many는 진짜 그럼 그 한 명 빼고라는 건가 뭐 2명 빼고라는 거 하여튼 그 정도에서 절대 다수로 제가 해석해 놨는데 절대 다수가 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불확실성을 줄여주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모였구나. 근데 그 뒤에 나온 문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를 연말에 발표한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또 얘기해야 되는데 발표만 연말에 하는 건지 종료를 연말에 오늘의 하는 건지 핵심 포인트네요. 이건 진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무슨 신호가 나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할게요. 자, 오늘 FOMC 이외에도 좀 얘기해 볼 게 있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이야기 이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조증권의 쿠라모치 노부이코네요. 예, 중국 양회 3월 5일 MOU에 대한 윤곽 드러낸다.
미국산 천연가스 농산물 수입 늘리고 중국 내 금융 서비스 제조업 일부 개방. 앞에서 외신에서 보셨지만 중국이 환율 이런 거 정치화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동등한 입장이다. 이게 잘못되면 둘 다 다치는데 미국이 약간 갑이고 중국이 을인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하지 마라. 사이콜로지컬리 이퀄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를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월가에서 급한가 보네. 배고픈가 보네. 심리적으로 전혀 동등하지 않은 멘트.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3월 5일 양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MOU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양국 간에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양보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산 천연가스,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그다음에 중국 내 금융 서비스하고 제조업 일부를 개방하는 쪽으로 MOU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 금융 서비스 개방이 커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섣불리 개방했다가 외국한테 많이 털려서 힘들었던 그랬었죠. 기억이 있고 근데 중국에 지금 사실은 금융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 90년대 초반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객장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 PER이나 뭐 주가의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개방한다. 지금요 단일 주주로 봤을 때 뭐 중국의 증권사, 선물사, 뭐 운용사, 생보사 이런데 외국인 지분 제한이 단일 주주 20%, 그다음에 외국인 통합 25% 돼 있는데 이거를 51%까지 늘려준다. 와, 그거 엄청 늘리는 그러면 건데요. 중국 토종 금융 서비스 기업을 대주주가 외국인이 되도록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97년 아시아 그러니까요. IMF 때처럼 그런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의 온다는 아픔이 얘기도 다시 예, 있지만 그런 생각나네요. 생각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에 이르는데 그건 너무 기우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GDP가 이제 6%도 유지를 못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5%만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6,500억 달러씩 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거니까 매년 스위스 경제만큼의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금융 서비스 개방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뭐 윈블던 효과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또 돈을 챙기기는 더 좋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문호를 개방해서 시장이 커지고 뭐 이 풀이 커지는 만큼 중국이 뭐 나쁠 건 없다. 단기적인 리스크 대응은 뭐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 뭐 완전히 지금도 빗장이 닫힌 상태가 아니라 좀 제한선이 조금 타이트한 것 뿐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개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리고 그 MOU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중국 입장에서? 다음 인터뷰가 마침 그거니까요. 그렇네요. 제가 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한테 좀 발언권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밑에를 예. 보고서도 좀 깜빡깜빡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상해 사회교육연구원 쩌우유입니다. 미국 위안화 환율 문제 정치화 안 돼. 중국 환율 시장 보니 미국 이중 잣대가 문제다. 위안화 가치, 수출, 수입에 각각 이득. 이것도 이제 환구시보에서 실었는데 중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믿지 않지만 뭐 어쨌든 미국의 더블 스탠다드가 문제다. 이중 잣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실무협상단이 지적재산권 놓고 한참 뭐 시비를 걸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환율 가지고 또 저러고 있는데 네. 이제 요는 이거예요. 중국 수출업체들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 중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건데 중국은 이제 이거를 정치화하지도 말고 이중잣대는 거둬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위안화 환율이 낮으니까 니네한테 이득이 되잖아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니네가 외환 시장 개입 아니냐 구두로. 사실 어제 우리 월가 인터뷰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MOU 내용 중에서 환율 문제가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달러 위안화 환율이 장중 최고치를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40bp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렇게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것부터가 니네가 달러 가치 낮추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중 스탠다드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 뭐 외환 시장 개입을 특별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위안화가 낮으면 수출업체한테 도움이 되지만 위안화 가치가 높으면 또 우리가 지금 소비 중심국으로 어쨌든 변모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입량도 많은데 수입에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정치화하지 말아라. 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내면에는 정치화? 뭔가 초조해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급한가 보네. 네. 화가 나 보인다. 근데 뭐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달러당 7위안을 좀 지키려고 하는 선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7위안을 넘으면 솔직히 뭐 수입 업체에 대한 뭐 이득보다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